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에 또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유독 좀 재밌는 경기 많았던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가 좀 많았죠. 네. 네, 이 경기 뭐 시티랑 아스날도 아스날도 있었고 그렇고. 첼시 맨유였나요? 맨유 첼시였나요? 첼시 맨유였죠. 네, 첼시 맨유 있었고 머지사이드 더비도 있었고 네. 네, 더비가 좀 많았죠. 뭐 이래저래. 스타일도 더 달라서 보는 맛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거두절미하고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었죠. 그 리그 결승전이다. 예, 아무래도 두 팀의 승점 차가 얼마 안 나니까. 네, 저도 보면서 이 정도로 한 경기에 뭔가 막 관심이 집중됐던 적이 있었나? 언제였지 싶을 정도로 좀 오랜만에 그런 걸 느꼈고, 저도 라이브 저는 또 앞에 중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전반은 거의 끝에만 봤어요. 네. 전반은 못 봤고 후반은 봤는데 오랜만에 진짜 감정적으로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팀이 아닌데 제가 들어가서 제 팀이 아닌데 이 정도로 본 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로 진짜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04, 05 시즌 때 첼시 리버풀이랑 챔스 4강 했을 때 그 정도 빼고는 이 정도로 감정적으로 경기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중계할 때는 그러니까 막 골 들어가면 소리 지르는데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톤을 높이는 거지 이제 막 악을 쓰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저는 어제 중계 끝나고 차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동해버리면 또 못 보니까. 그렇죠. 아이패드 중계할 때 가져가니까 아이패드로 봤는데 진짜 이게 악을 써가지고 그 득점 찬스가 있었을 때 악을 썼는데 악을 쓴 게 하나도 안 들어갔죠 결국에. 그래서 거의 개탄과 탄식을 좀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어쨌든간 결과는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또 클래스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맨시티랑 아스날 이번 시즌 이제 세 번째 만남이에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리그 경기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카라바오컵 결승, 그렇죠? 그 경기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세 번째 만남이었는데 사실 두 번째 경기랑 세 번째 경기의 텀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네, 3주 정도 네, 됐죠? 3주에서 뭐 한 달 정도 네. 이 정도 사이였는데 사실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두 팀에게 좀 영향을 뭐 줬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팀의 그 경기의 이제 내용과 결과가. 그래서 오늘 경기가 이번 경기가 그때 내용과 그리고 두 팀이 이제 그날 준비했던 것과 도대체 어떻게 이제 달라질 거냐. 실제로 이제 제가 알기로 펩 감독도 인터뷰에서 아르테타가 그때랑은 또 다르게 접근을 할 거다. 분명 그럴 좋은 감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할지 기대가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대를 했던 건 무조건 다르게 할 거란 건 확신이 있어서 100% 다르게 할 거다라는 거는 느낌이 있었고, 근데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 선수가 완전 나가리 된 건 부카요밖에 없었고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우풀이죠, 영어로 하면 다우풀, 의심된다, 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였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직전에 이제 미켈도 기자회견 했을 때도 부카요는 이제 나가리, 맞아요. 부카요는 나가리인데 나머지는 모른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루하루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얘기를 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할지 조금 예측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 확실히 좀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황색을 저희가 편의상 빨간색이 없으니까 네. 주황색을 아스날로 놓고 하얀색을 시티로 놓고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결국에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경기가 있었다 보니까 카라바오컵 결승전이랑 이제 달라진 게 뭐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은 시티가 골킥을 할 때 포함해서 이제 경기장 종으로 4등분 했을 때 첫 번째 쿼터에서 시티가 공을 가졌을 때 아스날이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티가 공격을 어떻게 했냐, 아스날이 수비를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그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왜냐하면 11명 대 11명으로 경기가 하나의 유기체니까 거기서 나온 상황 혹은 그 시퀀스가 조금 흥미로웠는데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스날 경기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아스날은 압박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방에서 첫 번째 쿼터에서 압박을 할 때는 부카요가 보통은 오른쪽 윙으로 나올 때도 그렇고 뭐 마두에케가 최근에 나올 때도 그렇지만 일단은 오른쪽 윙이 보통은 센터백을 상대 왼쪽 센터백을 압박을 해요. 왼쪽 센터백을 압박을 하고, 반면에 그러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 이제 왼쪽 풀백이 상대가 프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풀백이 점프를 하고 여기서 끌어 맞추면서 이제 1대1로 이제 맞추는 경우가 비교적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켈 부임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시즌 유독 좀 많이 도드라지죠.
사실 뭐 다이아몬드 사사이로 할 때도 있었고 네. 이제 그랬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 확실히 조금 이런 형태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시티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골킥 때부터 해서 형태로 했어요. 센터백 같은 경우 벌려 있고 근데 처음 같은 경우가 아마 조금 더 게이가 조금 더 벌려 있었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스날이 잘하는 형태의 압박이 하기가 비교적 좀 쉬워지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면서 아스날이 공을 뺏는 빈도가 조금 높아지니까 시티가 비교적 초반부터 이제 이 구조 자체에 변화를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놓고 얘네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전에도 이제 뭐 비슷한 형태가 없진 않았어요. 이제 리버풀이랑 커뮤니티 실드 예전에 19년도, 20년도 그때 했을 때 골킹 룰 처음 바뀌고 했을 때도 그때는 이제 오타멘디랑 스톤스가 센터백이었는데 스톤스를 올려버리고 미드필더로 하나 올려버리고 그리고 브라보랑 오타멘디랑 이렇게 센터백 둘로 경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는 이제 리버풀이 3톱 압박이다 보니까 로드리가 있고 한 자리를 스톤스로 더 올려서 둘로 셋을 이제 고정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일선을 넘어섰는데 최소한의 인원만 2명만 골키퍼까지 써서 이걸 이제 넘어서려고 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약간 흡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했냐면은 골키퍼가 돈나룸마가 있고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센터백들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벌려 있잖아요. 그렇죠. 센터백들이 좌우로 있는데 센터백이 있는 거를 더 벌립니다. 센터백 간격을요? 박스 바깥까지 벌려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로드리가 이제 떨어졌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제가 정확하게 했는데 왼쪽으로 떨어져요. 로드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크하는 형태가 방금도 본 것처럼 결국에는 페어란 말이에요. 묶여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막을지가 묶여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센터백이 박스 경계까지 벌어져 버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돼요? 벌어져 버리죠. 예, 이 둘이 결국에는 바깥쪽을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럼 로드리를 막아야 되는 게 페어로 이제 이날 경기에서 묶였던 게 누구냐면 이제 데클랑이죠. 그렇죠. 라이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라이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지역 방어처럼 봤을 때는 3톱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3톱으로 압박을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페어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맨투맨 개념 묶여 있다 보니까 센터백 때문에 어느 정도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데클랑이 전진해서 이제 3톱처럼 압박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얘기해 볼 부분은 뭐냐면은 기본 아스날의 이번 시즌 메커니즘은 센터백은 투톱이 가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압박하는 거예요? 윙이 가서. 예, 오른쪽 윙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는 중앙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굴 막았냐면은 베르나르도 실바를 막는 거예요. 네. 등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여기서 앞에 놓고 만약에 이 패스 라인이 이 스페이스 라인을 막는 상태에서 압박을 갈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한 명이서 두 명을 막는 형태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끌려가고 센터백이 벌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형태로 수비를 할 수가 없죠. 이 형태로 수비를 할 수가 누군가는 결국에는 이 왼쪽 센터백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라일리가 프리맨이 돼버리고 그리고 하나 비는 것 같은 경우는 수비맨디인데 수비맨디는 보게 되면은 수비맨디가 셰르키를 막은 게 아니고 셰르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금 자유도가 높게 공이 있는 쪽에서 계속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절반 잘랐을 때 시티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빈도가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건 누구였어요? 보통은 왼쪽 센터백. 네, 가브리엘이었죠. 마갈량이스였죠. 마갈량이스고 그래서 원원원. 예, 이런 식으로 묶였는데 근데 구조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엔 뭐예요? 게이가 많이 벌려서 많이 벌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두에키한테 양자택일이 걸리는 거죠. 이걸 가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이게 걸리게 되는데 경기 그래서 중간중간 보게 되면은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스날이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대응이 안 돼 버리면 결국에는 한쪽에서 프리맨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마두에키 있을 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마르틴이 수비맨디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건 사실 이거죠. 제일 이상적인 거는 그냥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맨투맨이니까 야 그냥 뭐 한 명씩 막으면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맨투맨도 누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누가 누구를 막느냐에 따라서 이게 동선이 멀어지고 짧아지고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자연스러운 건 그냥
노니가 마두에케가 따라가고 웨데고르가 웨데고르가 이거 점프하고. 하고 여기서 한 칸씩 막는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간 기본 원래 세팅돼 있던 값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발현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몇몇 장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비맨디가 프리로 놓이는데 사실은 이게 프리가 아닌 거죠. 왜? 얘네가 프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수비맨디가 가서 이제 수비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그럼 감독이 로봇처럼 조종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왜냐면 틀은 가이드라인은 주는데 매 순간 감독이 개입해서 조종할 수가 없단 없죠. 말이죠.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경기 중에는 사실 감독의 전술이라기보단 팀의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명확한 게 왜냐하면 축구의 주체는 팀이거든요. 선수거든요. 그렇죠. 감독이 전략적으로 준비한 걸 토대로 팀이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근데 결국에는 경기에서 판단의 주체는 선수, 팀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티가 한번 변주를 주긴 했지만 그 안에서 아스날이 상호작용, 선수들 개인의 판단 혹은 이제 집단으로서의 판단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수비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죠. 어쨌든 아스날이 이날 경기에 이렇게 전반전부터 압박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러면 그걸 예측하고 이제 시티가 몇 가지의 이제 준비를 더 해왔고 그거를 대해서 아스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현장에서의 전술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로드리가 내려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골킥 같은 경우는 뭐 베르나르도가 내려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죠. 센터백을 벌려놓고 누가 누구를 막게 할 거냐, 너 누가 누구를 막을래를 이제 결국에는 거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골킥 룰이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수비를 미리 못 하잖아요. 패스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근데 패스를 했을 때 문제는 뭐야? 이미 앞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앞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맨투맨 입장에서는 거예요. 이거를 가야 돼 말아야 돼도 솔직히 걸릴 수밖에 없고 갔을 때 그럼 발생하는 공간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걸리게 되는데 결국은 시티 같은 경우는 센터백은 벌려버리고 계속해서 미드필더 로드리랑 베르나르도 실바 둘 중 하나를 보통은 로드리가 이제 더 많이 떨어졌는데 빈도는 좀 더 높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결국엔 이걸 간에 만에에서부터 걸리고 이제 아스날 압박 메커니즘에서 봤을 때도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뜯어 보니까 사실 그냥 볼 때는 전반전이나 뭐 이렇게 아스날이 압박할 때 시티가 그냥 약간 롱킥 차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약간 이런 디테일한 변화들에서 다 일어났던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수비를 하면은 수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수비 그러네요. 안에서도 프로액티브할 수가 있거든요. 능동적으로 내가 상대한테 뭔가를 강요할 수가 있어요. 공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공을 가진 팀이 유리한 건 맞는데 근데 유일하게 제 입장에서는 공을 가진 팀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이 첫 번째 쿼터에서 공을 가졌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겹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뒷공간에 대한 양자택일이 안 걸려요. 왜냐면 멀잖아요. 여기서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는 패스는 이제 과거 에데르송 같은 경우 정도 제외하고는 이거는 쉽지 않죠. 이건 공략이 힘들어요. 거의 힘든단 말이죠. 맨투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혼란이어도 여기서 이 거리를 뒤로 돌아서 빠져나가는 거나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얘만 막으면 된다는 마인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쿼터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쿼터는 박스 안에서 골킥 포함해서 수비가 가장 능동적으로 뭔가를 상대에게 걸 수 있고 상대를 가장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건데 역시나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좀 잘 보여준 거죠. 스로인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가 여기서 맞아요. 던졌잖아요. 네. 던졌는데 저도 보통은 얘기하는 게 일단은 상대가 다 정렬이 돼버리고 우리 진영 안쪽이면은 빠르게 전개해서 센터백한테 줄 수 있을 때는 주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가 이미 다 붙어있을 때. 붙어 있어 버리면 보통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냥 앞으로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보통은 횡으로 많이 던지는데 스로인이 횡으로 던졌을 때 문제는 뭐냐면 횡으로 던졌을 때 예를 뺏기면 뭐만 남아요? 이 라인은 스로인을 던진 라인은 이미 공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횡 패스는 턴오버 됐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위치로 보면은 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던지게 되면은 공을 뺏겨도 어떻게 돼요? 공을 뺏겨도 위치 개입할 자체가. 수 있는가 보세요. 라인 단위로 보게 되면 높이 단위로 보게 되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다시 개입할 수가 있단 말이죠. 스로인은
온전하게 사실 세트피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특히 우리 진영에서 하는 스로이는 한 번에 전략성으로 득점까지 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인 세트피스랑 다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온전하게,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온전하게 우리 볼이라고 할 수가 사실 없어요. 물론 상황 따라 다르지만 지금 같은 이제 상황이 연출되면 쉽게 얘기해서 상대가 온전하게 수비할 시간이 주어진 이후에 진행이 되는 스로이는 그렇죠. 온전하게 우리 볼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볼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티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센터백 받고 벌려서 반대로 나오는 옵션을 하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 결국은 근데 이렇게 안 했거든요. 왜 이렇게 안 한 거야? 아스날이 이거에 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도 100%는 모르겠어요. 의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도로 돼 있고 오라일린 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인 즉슨 뭐예요? 오라일리 버렸다는 건 여기 누가 하나가 프리로 남아있다는 남는 거고, 누가 남았냐면 데클랑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세컨볼에 아스날에서 제일 강한 게 누구예요? 데클란이죠. 앞으로 던져.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앞으로 던져. 그럼 내가 갈게. 내가 이대로 가서 갈게. 혹은 던져봐. 어떻게 되나. 수비를 아스날이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역습할 때 같은 경우가 곧바로 골대를 타격하기 반대쪽 마두에케가 더 좋은 위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뒤로 던져. 여기서 골키퍼한테 던진 거죠. 여기서 골키퍼한테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뭐 카이 하베르츠 선수가 일단 제일 잘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돈나룸마가 실수한 거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결국엔 이 수비도 프로액티브이기 때문에 능동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거 자체는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애초에가 이렇게 던져진 순간 이미 득점이 들어갈 확률은 엄청나게 좀 더 높아진 거죠. 엄청 높았다고 생각해요. 애초에가. 과르디올라 감독도 늘 칭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스날의 압박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아주 공격적인 이 수비 형태에 대해 칭찬을 하고, 이제 그걸로 오늘 이번에도 아스날이 준비해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티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풀어내는 장면을 또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실제 득점까지 가는 장면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일 큰 변수가 됐던 거는 저는 이제 셰르키라고 봅니다. 셰르키 같은 경우가 이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어디 있냐면은, 계속해서 왔을 때 미드필더 같은 경우 하나 끌려 나갔을 때 계속해서 등 뒤에 와요. 등 뒤에 와버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2대1이 걸리면서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방금 얘기를 하면 뭐예요? 공략 당하는 라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는 막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안 보여요. 왜냐면 막 골 넣었을 때 같은 경우 박스 안에서 막 드리블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전술적으로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셰르키가 기여하는 제일 큰 거는 이건 거죠. 네, 여기서 계속 여기가 있든 이제 나중 가서는 조금 더 좌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이 있는 쪽에서 와서 수적 우위를 계속해서 형성해버리고, 그리고 뭐 이미 시티 같은 경우 지금 이 형태를 경기하면서 계속 보이니까, 로드리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아까 골킥 때 했던 것처럼 마테우스 누네스 있는데, 이제 뭐 센터백 같은 경우 하나 벌려버리고 뭐 게이가 벌렸을 때 로드리가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 끌려 나왔을 때 이 공간을 그럼 또 누가 활용할 거야? 또 셰르키가 들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수비밴디가 셰르키한테 가면은 결국엔 또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 비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과르디올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만 세워 놓으면 이건 선수들이 뭐 하는 건가요? 선수들이 상호작용하는 건가요? 왜? 이 선수들은 이미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공간이 어디가 생긴다는 거를 그냥 인지를 하는 거죠. 고개 돌려서 스캐닝해서 여기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가고, 그러면 근데 맨투맨을 하면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잖아요. 따라갈 수도 있고, 혹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위치까지만 와도 지역 방어에서 약간 부분적으로 맨투맨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위치가 결국에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프리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외적으로는 보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가 로우 블록으로 좀 내려갔을 때 그 득점 장면, 첫 번째 득점 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티 같은 경우는 또 잘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게이가 전진을 하게 되는데, 시티는 항상 잘하는 게, 항상 이제 최근에 보면 다 반대발로 놓잖아요. 오른발 왼쪽, 왼발, 물론 뭐 세메뇨는 양발이긴 하지만 여기서 났을 때 오게 되면 시티는 잘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게 얼리 크로스가 올라가죠.
혼란이. 네, 여기서 이게 뭐 더블라이너 있을 때가 제일 좀 그렇죠. 효과적이고 네. 로드리랑 더블라이너가 있을 때가 효과적인데 근데 이게 싫으니까 누가 와서 수비를 해요? 또 외대고르가 네. 투톱인데 외대고르가 한 와서 명이. 수비를 해요. 근데 그러면 또 발생하는 문제는 뭐예요? 여기. 투톱이 벌어지죠. 투톱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여기로 공이 갔을 때 이거 누가 나와요? 또 라이스가 나와. 라이스가 나오죠. 그럼 보세요. 아. 여기가 아. 이게 비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황이 왔을 때니까 골 첫 번째 실점 장면도 보게 되면 여기서 로드리가 롱패스 한 번에 넘기죠. 네네. 근데 인카피에가 어쨌든 헤딩을 커팅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사이드로 나가진 않고 이 정도 떨어졌어요. 네. 이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서 에제가 세컨볼 경합하는데 여기서 졌단 말이죠. 네. 여기서 세컨볼 경합하는데 졌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순간 봤을 때 셰어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풀린 거죠. 네, 여기서 풀이고 결국엔 셰어키가 득점한 공간도 어디냐면은 홀란 같은 경우 파포스트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네. 드리블에서 들어갔을 때 맞닥뜨려 되는 게 마갈량이 망했어요. 어디가 벌어져 있어요?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네, 이 인터벌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결국엔 전술적 상황에서 걸린 거예요. 따다다다 하나씩 연관이 타다 된 거라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경기 보면서 되게 미묘한 어떤 차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스날 입장에서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을까요? 혹시? 아쉬운 거요? 네. 아쉬운 거면 일단 제일 큰 건 골을 못 넣은 거. 그 찬스가 왔을 때 이제 도나룸마랑 1대1이 하나 네, 있었고 1대1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헤더 하나 트로사르 있었고 헤더 같은 특히 트로사르 헤더는 이 선수가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네, 잘하는 게 이건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득점으로 가지 못해서 그게 아쉽고 그 외적으로 하나 보자면은 저는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연쇄작용인데 네. 카요가 없으니까 시작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마두에케죠. 시작으로 들어가는 게. 노니예요. 노니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노니가 빠졌을 때 그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누구예요? 마르티넬리. 마르티넬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라니까요. 마두에케가 애초부터 들어가 있어서 거기다가 마르티넬리를 궁여지책으로 오른쪽에다 넣어야 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공격할 때도 그렇지만 수비할 때도 그래요. 이게 이거는 외대고르가 이제 그 경기 중에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게 제스처나 이런 게 벌써 이미 현지 언론도 현지도 뭐 이렇게 팬 커뮤니티 같은 데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압박했던 거 있잖아요. 네. 압박 얘기했을 때 거기서 보면 실점할 때도 뭐 선수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온전하게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마르티넬리 때문에 먹힌 거예요. 두 번째 골? 네, 두 번째 골 먹힐 때도 보게 되면 그 오라일리에게 돈나룸마가 손으로 던져줄 때 그거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그러니까 압박을 아까 얘기하는 거 그냥 부분 조금만 네. 좀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먼저 눈앞에 있는 옵션으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누구한테 줘요? 그냥? 등 뒤가 열려버리잖아요. 그냥 여기다 줘버리죠. 아니면은 얘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 줘버리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웃긴 건 뭐냐면은 여기서 공이 갔을 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 공이 왔을 때 오게 되면 내가 가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 점프할 수가 있죠. 예, 와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한 타이밍 기다리고 막으면서 오게 되면은 공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주어져요. 여기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자 너가 와.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뭐예요? 상황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상황으로. 그러면서 그냥 끌어 맞추게 되면 공이 있는 쪽에선 1대1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첫 번째 쿼터에서 압박을 할 때 보면 마르티넬 이거 3번인가 나와요. 이게 계속 사이가 열리는 네, 여기서 게. 그리고 마르틴이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하거든 제스처 취하거든요. 외대고르가. 왜 지금 나오냐고. 왜 지금 나요? 왜 기본적으로 모스케라는 누구한테 묶여 있어요? 도쿠한테 묶여 있으니까 도쿠한테 묶여 있죠.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프리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던진 상황도 보게 되면 뭐예요? 이미 여기서 눈앞에만 보고 달려드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드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막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주겠죠. 여기다가 주면은 그때 오면은 문제 없어요. 그거는 그냥 끌어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찰나인데. 여기서 미리 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미리 와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골도 이렇게 해서 먹힌 거예요. 맞아. 돈나룸마가 마르티넬리 살짝 올라와 있는 거 보고 네. 딱 압박할 때 등 뒤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현장 지도하시는 분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끌어들인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끌어들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끌어들인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근데 끌어들인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게 왜냐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저는 고정돼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네. 어쨌든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그리고 뭐예요? 그게 판단이고 그게 스캐닝 그리고 그게 이제 전술적인 능력. 그게 상황 인지인 거예요. 상황 인지인데 안 움직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크게 막 확 오진 않아도 이미 어디에 고정돼 있는 거예요?
눈앞에 고정되어 있는 눈앞에. 거죠. 눈앞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열려? 등 뒤가 열리는 거죠. 이게 한 3번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3번 나오면은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 레벨에서는 끝난 거예요. 스몰 마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몰 마진인데 이거는 솔직히 맞아, 말해서 이거부터 시작이 돼서 도쿠, 오라일리, 사이, 하프스페이스 그냥 시티가 잘하는 거 그대로 다 딱 들어갔거든. 네. 와, 요런 디테일함. 이게 한번 마르티네가 좀 아쉽네. 네, 이게 한 번 무너지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근데 이건 좀 솔직히 마르티넬리는 아테타 밑에서 정말 오래 뛰었는데.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나오면 사실 안 되는 장면. 음.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있죠. 그러니까 맨투맨을 하기로 했으니까 맨투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상황을 봐야죠.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트랜지션의 속도의 차이가 이제는 누가 더 역습을 빨리 하냐. 아니 그것도 있지만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골킥을 찼어요. 네. 골킥을 찼는데 막 경합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 팅팅. 시티가 공을 땄어. 그러면 이때 공격 위치를 누가 더 빨리 잡느냐, 수비 위치를 더 빨리 잡느냐가 이젠 트랜지션 속도예요. 이게 트랜지션 게임이고. 이제 막 역습을 빨리 하느냐도 있긴 하지만 그건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백패스가 나가거나 아니면 정돌이 안 됐을 땐 뭐야? 그때는 지역 방어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지역 방어를 한다는 건 뭐야? 일단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 등 뒤를 먼저 막아야죠. 등 뒤를 먼저 막고 그게 준비가 되면 오더가 갖춰지면은 그때 같은 경우 이제 눈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아, 그럼 이거는 판단. 이건 판단이죠. 예, 그러니까 뭐 요새 뭐 공 가지고 갔을 때 뭐 스캐닝해라 뭐 상황인지 국내도 좀 얘기하긴 하지만 수비도 똑같아요. 상황인지란 말이에요. 고개 들고.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어떨 때는 뭐예요? 방금 본 것처럼 특정 행동을 한 게 아닌데 판단인 거예요. 판단이죠 이미. 판단인 거예요. 공을 가지고 뭘 해야만 판단이 좋다 아니에요. 수비를 할 때도 뭘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판단이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어쨌든간 이 두 번째 골 같은 경우 마르티넬리에서부터 다 이미 끝났죠 사실. 그 많은 아스날 팬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 화가 나진 않는다. 네. 예, 예. 허탈하죠 약간. 예, 약간 그냥 시티가 조금 더 잘했다. 뭐 그리고 원장이었는데 좀 아쉽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이 경기를 봤을 때 마지막 후기를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네. 그냥 뭐 이거는 저도 그냥 어쨌든 아스날을 좋아하니까. 근데 아스날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뭐 전 작년에도 작년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도 막 막판에 실점해가지고 막 경기 승점 강원, 내주고 이런 네. 것도 있었고 한데 근데 그래도 조금 뭐 위로를 받았던 건 뭐냐면 경기가 특히 이제 작년에 보게 되면은 골을 못 넣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진 경기나 있잖아요, 비긴 몇 개. 경기가 예. 진짜 좀 많았는데 근데 그래도 항상 그때마다 좀 끝났을 때 이제 위로나 위안을 받는 거는 선수들도 그렇고 뭐 저도 가도 이제 홈 응원 봐주신 분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그래도 위안을 받았던 건 거예요. 끝나고 갔을 때 이제 팬분들이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그래도 밝고 이제 뭐 K리그인 거잖아요.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냐면. 네, 근데 근데 되게 진짜 위안이 돼요. 위안이 되고 그러면 그리고 또 그래도 아직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손에 뭔가 달려있는 경기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또 하자라는 그게 생기거든요. 그게 생겨서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 표현은 그거죠. 이렇게 경기하고 졌는데 어떻게 응원을 남은 5경기 안 하겠냐. 네. 아니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당연히 이기고 싶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길 때 좋아하고 응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그렇다 얘기하죠. 그게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뭐 솔직히 우승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한 경기 차이 나는데 시티가 네. 그걸 이기면 그냥 승점 동률입니다. 네. 네. 동률이고 뭐 골득실 아직 1 정도 앞서 네. 있는데 어쨌든간 뭐 골득실로 해서 계속해서 남은 경기 양쪽 다 이긴다고 한다면은 골득실로 가게 되고. 골득실로 가게 되는 거니까 여전히 뭐 본인들한테 아스날이나 팀한테 달려 있는 거니까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또 그래요. 이렇게 경기하는데 뭐 이거는 응원은 안 할 수가 없다. 네. 전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두 팀 팬들 모두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고 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정말 그 미묘한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